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위급 환자 신체 접촉 성추행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이거 꽤 예전 기사인데 기사 자체를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가져온 건 아니고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한 여성분이 핫팬츠를 입고 있어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다 라는 게 그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7월 6일자 날짜로 이제 네이버 뿜에 올라온 한 글을 보면은 지하철 핫팬츠 문의어 기사난 사건 119 최초 신고자입니다 해가지고 쭉 이렇게 7월 3일 토요일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분이 그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했는데 기사를 읽으면서 장화라는 대목에서 그분 이야기가 맞겠구나 싶다라는 증언이죠. 현재 증언입니다.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퍼진 것 같아서 가장 파급력이 높다고 생각한 여기에다가 글을 남긴다 해가지고는 정확히 사건에 대해서 쓰자면 자신이 앞에 서있던 20대 여성분이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그분 주위로 몰려왔고 제가 바로 119에 신고하니까 119 구급대원들이 일단 바깥으로 옮기라고 해서 제가 주위 분한테 누가 좀 도와서 들어서 밖으로 옮겨달라고 소리치고 한 여성분과 남성 두 분이 그분들이 들어서 이제 압구정역에서 내렸고 지하철은 응급환자 발생 시 멈춘다고 잠시 동안 멈추고 영무원들이 바로 와서 장화 벗기고 처치했고 한 여성분도 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히 핫팬츠도 아니었고 장화도 신고 계셨으니 성추행이니 뭐니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안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냥 자리가 멀어서 떨어져 있거나 해서 안 도와준 거지 정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다는 글이 써 있고요. 또한 여성분이 의식을 차리셨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져도 괜찮냐고 물어봤고 그 후에 손이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주물러 줬다. 그 다음에 영무원들이 제 번호도 이제 최초 신고자라고 받아갔다. 그 다음에 여성분은 감사 인사를 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요. 정리하자면 처음에 쓰러지고 이렇게 우려로 울려와서 물어봐주고 그 다음에 119 신고 옮겨줬고 그 다음에 여성 1명 남성 2명이 같이 옮겼고 간호사로 보이는 분이 그 다음에 자기가 남아서 상황을 지켜봤고 영무원들이 같이 도와들었고 해가지고 간호사처럼 보이는 분은 다른 칸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도와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글이 가짜다 라고 판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 7월 10일 날의 기사를 보시면 최근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을 시민들이 힘도와 도움 미담이 성추행 우려 때문에 남성들이 외면한 사건으로 왜곡되어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라고 기사가 다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위급 환자 신체 접촉 이 성추행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글을 있기에 가져왔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입니다. 앞서 저도 처음에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핫팬츠 여성이 쓰러져 가지고 남자들이 돕지 않았다 라는 신문기사가 올라왔었지만 결국 그것이 왜곡되어 보도된 기사고 결국 정황상 요 글만 따지자면은 사람들이 다들 도왔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기자들은 어떻게 된 게 그것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완전히 와전되게 써가지고 그 기사를 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욕을 해야 되고 현재 남성들이 여성들을 잘못 터치하여 몰릴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 글을 가져온 거라서 이 기사를 가져온 거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방된 공간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와줄 경우 성추행을 신고 처벌이 가능한가?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결국에 행위로 고의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라고 본다. 지금 개방된 공간에서 여성을 도와주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는 증거가 없을 때 CCTV나 증인이 없는데 피해 여성이 호소를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하철같이 개방된 곳이고 승객이 있고 그 다음에 CCTV가 있는 경우는 증거가 다 멀쩡히 있는 곳에서 쓰러진 여성을 도운 것으로 신체 접촉이 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거나 처벌받을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본다. 즉, 이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현재 판결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수 있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이해를 바라면서, 어쨌든 증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도 다수 있고 모두가 봤던 상황이라서 그럴 가능성은 낮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선의인지 아닌지 사람의 고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음식점 화장실에서 취한 여성을 부축하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된 사건의 경우 화장실에는 당사자들밖에 없을 거다 해서, 이것은 밀폐된 공간에다가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증인도 없어가지고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화장실을 뛰쳐나와서 주인이나 근처의 사람을 데리고 다시 구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한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남자가 도와줬다고 이렇게 세우는 거나 없거나 하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남자가 선의로 이 여자를 도와줬는지 아니면 악의로 접촉을 한 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증거와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편을 더 들어주는 건가, 재판 진행의 판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성이 일관성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다. 이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대전 사건에서 이렇게 요 사건에서 무죄가 났지만 길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구하다가 성추행으로 고발당해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다. 이 사람이 진행한 사건인데 술에 취해서 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다. 근데 당신은 추운 겨울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구나 했는데 여자를 도와준답시고 여자를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 해서 이거는 강제추행이 되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그 여부를 제일 중요시 본다는 겁니다. 자, 대전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술 취한 여성이 단순히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는 정도면 당연히 119에 신고하든지 나와서 주인을 데리고 들어가든지 해야 되고, 이 여자가 쓰러지는 바람에 머리에 피가 많이 난다, 누가 봐도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들쳐업고 인근 병원으로 뛰어간다든지 택시나 차로 간다든지 그러면 추행으로 보지는 않겠다. 그 상황과 여자의 상태, 주변 상황, CCTV나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쓰러진 여성을 도와주다가 성추행으로 형사고발 당하고 이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도 이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선례를 가지고 도와주다가 강제추행이 입건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충족돼야 되나? 강제추행으로 되려면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의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과도한 오해나 불안감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돕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우리 사회의 인간애가 이런 일로 퇴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해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있죠. 이번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 선의로 도와줬다고 하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도 될까요? 실제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기사를 보니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밀폐된 공간일 시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나는 도와주려 했던 거다 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경계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런데 개방된 공간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시,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고, 그렇지 않은 공간, 예를 들면 밀폐된 공간이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와 함께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놓고 사람 많고 CCTV 많은 곳은 일단 상황 판단에 의해 자신이 범죄로 몰릴 가능성은 낮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 하는 상태라면은 안타깝게도 도움을 바라긴커녕 자신이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글에서는, 기사에서는 더 엄청나게 세세하게 좋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결국 읽어보면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CCTV가 많고 증인이 많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증거와 증인을 남겨둬라. 결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3자, 즉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제3자 증인이요. 그렇게 되려면 사실 많은 요소들이 은근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함부로 도와줄 수가 없다 라는 제약도 걸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부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증거와 증인을 얻을 수 있는지 판단하시고 도와야 될 것 같네요. 100%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선이라도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로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이 조금 아까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짜증내는 남자, 짜남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